사연에서는 편의상 제 이름을 김정미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요. 그때는 여름방학이었고, 지금 생각해도 그날 일이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엄마, 봐봐. 엄마가 한 달 내내 야간 근무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학 내내 강원도 외할머니 집에 가 있게 됐죠. 그때 외할머니 집이 그냥 시골 정도가 아니었고, 산골 마을에서도 거의 제일 끝쪽 집이었거든요. 더 들어가면 뭐 집도 없고 산만 보이고 그런 데였지만 어린 저에게는 천국이었죠. 그날 비가 진짜 좀 이상하게 왔어요. 처음엔 그냥 보슬보슬하게 기분 좋은 여름비가 내리나 보다 했거든요. 근데 와, 갑자기 막 하늘이 찢어질 것처럼 천둥이 쾅쾅 치면서 비가 아주 미친 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당 나가서 뛰어노는 건 진작에 포기하고 그냥 집안에서 할머니 꽁무니만 쫄쫄 따라다니고 있었죠. 물론 날씨 맑을 때는 동네 애들이랑도 되게 잘 놀았죠. 시골 동네 국물 같은 거 있잖아요. 애들끼리 모여서 막 우리 동네 최고 무서운 곳 이런 식으로 장소 하나 딱 정해놓고 겁주고 노는 거. 그 동네에서는 유명한 폐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그런 타깃이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애들끼리만 무서워하는 게 아니었어요. 동네 어른들도 은근히 거기는 좀 가기 꺼려하고 찝찝해하는 진짜 그런 느낌 팍 드는 곳 있잖아요. 딱 그런 데였어요. 제가 또 그 동네 토박이가 아니라 타지에서 온 외할머니 손녀잖아요. 동네 어른들이 지나가다 쓱 보기만 해도 제가 누군지 완전 다 알고 계셨거든요. 워낙 좁은 동네라 외지 애가 하나 오니까 눈에 확 띄었겠죠. 그래서 저만 보면 꼭 그러는 거예요. 야야, 너 밤에는 거기 쪽 쳐다보지도 마라. 근처도 가지 마, 써? 그런데 그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폐광 얘기만 나오면 어른들이 정색을 하셨거든요. 오죽하면 패자만 나와도 학을 떼면서 저한테는 몇 번이나 진짜 귀에 못이 박히게 말하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가지 말라고 했는지 들어보면 진짜 예의가 하나같이 살벌했죠. 밤만 되면 거기서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고 또 누구는 폐광 안쪽 갱도에 웬 교복 입은 사람들이 줄 맞춰 서 있는 걸 봤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른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항상 마지막에는 꼭 똑같은 말을 했어요. 야야, 누가 네 이름 불러도 절대 대답하지 마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진짜 오싹했어요. 애라고 해서 그런 걸 모르진 않잖아요. 무서운 건 어린애가 더 바로 알아차리니까요. 그때는 지금처럼 뭐 공포 영상 같은 걸 쉽게 보는 시절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친구들이랑 붙어 다니면서 무서운 얘기, 귀신 얘기, 동네 전설 같은 건 귀에 딱지가 않게 듣고 컸거든요. 근데 귀신이 아는 사람 목소리처럼 이름을 부른다? 그런 얘기는 저는 그때 처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학교에서는 이름 부르면 크게 대답하라고 배우는데 어떤 건 절대 대답하면 안 된다는 게 어린 마음에도 진짜 소름 돋았죠.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아, 이건 진짜 안 까먹어야겠다. 이건 무조건 기억해야 되는 얘기다. 그리고 그날 밤도 처음에는 그냥 평소랑 다를 거 없는 밤이었어요. 뭐 그날도 그냥 별거 없었어요. 할머니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이고 계셨고 저는 거실 바닥에 백 깔고 TV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요, 진짜 아무 예고도 없이 딱 하고 전기가 나와버린 거예요. 순간 TV도 꺼지고 불도 싹 꺼지고 집안이 그냥 한순간에 새까매졌죠. 시골은 원래 정전이 잦았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엔 그냥 아, 또 나왔네? 이러고 대수롭지 않게 누워 있었어요. 근데 몇 초나 지났을까? 밖에서 진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처음엔 비 오는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나 했죠.
근데 잠깐 뒤에 또 들렸어요. 야, 나와봐. 그때 딱 그냥 사람 목소리처럼 느껴졌어요. 어린 여자의 목소리 정도? 진짜 저는 순간 아무 생각 없이 뭐야? 하고 대답할 뻔했어요. 홀린 것처럼 창문 쪽으로 슬슬 다가갔죠. 비 때문에 창문은 뿌옇고 밖은 깜깜해서 잘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 너머로 누가 하나 서 있는 건 분명했어요. 엄청 작고 마른 여자애 하나가 빨간 우산을 쓰고 서 있었어요. 근데 진짜 이상했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걔가 우산을 똑바로 쓴 게 아니라 훌라당 뒤집어서 거꾸로 들고 있었거든요. 빗물이 그 안에 찰랑찰랑 고이는데도 그 애는 꼼짝도 안 하고 그냥 서 있었어요. 그거 보는 순간 진짜 온몸에 소름이 쫙 올라왔어요.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외할머니가 제 어깨를 확 잡으셨어요. 진짜 뼈가 으스러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딱 그러셨어요. 쳐다보지 마. 절대 문 열지 마라. 평소에 할머니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아, 이건 진짜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 그걸 그 순간 바로 느꼈죠. 근데 그 순간 톡! 창문을 누가 두드리는 거예요. 쾅쾅 치는 것도 아니고 손톱으로 유리를 끼게 긁듯이 천천히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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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진짜 그 자리에 꽁꽁 얼어붙었고 할머니는 입술이 새파래지셔가지고 창문 쪽만 뚫어지게 노려보고 계셨거든요. 아, 근데 밖에서 그 여자애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할머니. 이러는데 그 소리에 할머니 표정이 완전 사색이 됐어요. 할머니. 추워. 추워. 다시 들으니 여기 있지도 않은 사촌 동생 목소리였어요. 저 진짜 아직도 그 장면 꿈에 나온다니까요. 창문 너머로 그 여자의 얼굴이 빗물에 번지면서 슬쩍 드러났는데 눈이 없는 거예요. 눈알이 있어야 될 자리가 그냥 까맣게 뻥 뚫려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입은 막 귀 밑까지 찢어지게 웃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기겁을 하시면서 제 입을 턱 막더니 저를 억지로 방 안으로 질질 끌고 들어가셨어요. 문을 급하게 잠그시고는 제 귀에다 대고 막 숨 넘어가는 소리로 속삭이셨어요. 무슨 소리가 나도 절대 대답하지 마. 알았지? 근데 밖에서는 계속 사촌동생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할머니. 추워. 왜 문 안 열어줘? 그 말을 듣고 어쩔 줄 몰라 하던 저는 겁에 질린 채 외할머니를 슬쩍 쳐다봤죠. 할머니는 무서운 얼굴로 입에 손을 가져다 대고 아무 말 말라는 듯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으셨어요. 그리고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같은 말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셨어요. 절대 대답하지 마. 쉿. 툭, 툭, 툭. 이번엔 창문이 아니고 현관문 쪽이었어요. 그리고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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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낡은 철제 현관문이 막 부서질 것처럼 미친 듯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 여자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요. 나 여기 있잖아. 왜 문 안 열어? 나 들어갈래. 막 이러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목소리가 싹 변하는 거예요. 애 목소리가 아니라 마치 수십 명이 동시에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굵직한 남자 목소리, 다 쉬어빠진 할머니 목소리, 애기 울음소리. 이게 막 전부 믹스돼서 한 문장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할머니가 바로 옆에 계셨는데도 그때는 너무 무서웠어요. 속으로는 계속 엄마, 빨리 와줘 이러면서 엄마만 찾고 있었죠. 그러다 나중에는 주일학교에서 배운 기도문까지 떠올라서 저도 모르게 그걸 속으로 계속 외우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였는지 어느 순간 모든 소리가 딱 멈추대요. 그리고 완전한 정적이 흐르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쏴 하던 빗소리조차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계시다가 아주 천천히 방문 틈으로 바깥을 보셨거든요. 바로 그 순간에 끼기기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분명 할머니가 문단속 하시는 걸 제가 얼핏 봤는데 그 잠긴 문을 열고 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젖은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철퍽, 철퍽, 철퍽. 그 소리가 거실을 지나 복도로 들어오더니 딱 저희 방문 앞에서 멈추는 거예요. 저는 그때 진짜 숨도 못 쉬고 있었어요. 그때 문 아래 틈새 있잖아요. 거기로 물이 쓱 스며들기 시작하는데 그게 그냥 물이 아닌 거예요. 뻘겋다기보다는 거의 검붉은 물이었죠? 그러면서 냄새도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보통 비냄새 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냄새가 아니라 완전 찌릿한 쇠 비린내. 그러니까 꼭 피냄새 같은 게 확 퍼지더라고요. 그리고 문 바로 너머에서 정말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있네.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외할머니도 너무 놀라셨는지 갑자기 악! 이러면서 비명을 지르시는 거예요. 썩 꺼져! 할머니가 용기를 내서 악을 쓰셨는데도 그 목소리에는 겁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평소에 할머니 목소리가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계신 게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밖에서 깔깔깔깔깔? 막 수십 명의 아이들이 동시에 웃는 것 같은 기괴한 웃음소리가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발자국 소리가 다시 멀어지는 거예요. 철퍽, 철퍽, 철퍽. 쾅!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딱 나고 나서야 할머니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그날 밤은 뭐 당연히 둘 다 뜬 눈으로 밤샜죠. 다음날 비가 그치자마자 할머니가 제 손목을 꽉 잡고 마을 어귀에 있는 조그만 당집으로 데려가셨어요. 거기서 무당 할아버지가 제 얼굴을 딱 보시더니 다짜고짜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얘 이름 불렸구먼. 저는 진짜 그 자리에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더니 저를 한번 가만히 보시다가 다행히 대답은 안 한 것 같네. 그래 참 잘했다. 어린 것이 용케 대답 안 해서 산 거다. 근데 할멈 그거 알지? 아직 안 끝난 거. 그러니 사흘은 꼭 버텨야 돼. 이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전에 그 폐광이 한번 완전히 무너져 내린 적이 있었대요. 그때 안에 있던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싹 다 실종됐다는 거예요. 시신 수습도 하나도 못했고요. 근데 그 사고가 나고 난 뒤부터 비 오는 밤만 되면 마을 어디선가 꼭 마을 사람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대성이 삼촌, 삼촌, 방에 있지? 대성아, 아비다. 대성아, 이놈아, 방에 있나? 그리고 거기에 홀려서 하고 대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날 밤에 심장마비로 급사했대요. 또 운 좋게 그 밤을 넘겼다 해도 사흘을 못 버티고 꼭 이상한 사고를 당하거나 몹쓸 병이 들어서 다 죽어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그 얘기 듣는데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저는 그 사흘을 별일 없이 넘겼어요. 진짜 기묘한 건 그 다음부터였어요. 외할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집도 지금은 사람 하나 없이 비어서 흉가처럼 남아있거든요. 근데 작년 여름에 진짜 오랜만에 그 마을 근처에 갈 일이 있었어요. 밤에 맥주 한 잔 시원하게 하고 그냥 바람이나 좀 쐴까 싶어서 마을을 슬슬 걷고 있었죠. 그러다가 혼자 터덜터덜 걷는데 어느새 외할머니가 사셨던 집 앞에 와 있더라고요. 이제는 빈집인데도 괜히 문 열고 들어가면 외할머니가 아직 거기 계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보고 싶어지기도 하고 발길도 쉽게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한참을 그냥 서서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등 뒤에서 누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진짜 너무 익숙한 목소리로요. 우리 정민이? 정미 맞지? 정미가 왔네. 내 새끼 정미야. 순간 온몸이 그냥 얼어붙었어요. 그 목소리 돌아가신 우리 외할머니 목소리였거든요. 제가 멈칫하고 가만히 서 있으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아휴, 내 강아지
거기 정미지? 우리 정미가 온 거 맞네. 그 순간 진짜 눈물부터 핑 돌았어요. 너무 보고 싶던 목소리였으니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릴 때 동네 어른들이 하셨던 말이 불현듯 확 떠오르더라고요. 이름 불러도 절대 대답하지 말라고, 무슨 소리가 나도 돌아보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결국 그날 끝내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아니, 못한 게 아니라 무서워서 그냥 도망쳤죠.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날 정말 제 이름을 부른 게 우리 외할머니였을까요? 아니면 예전부터 이 동네 어른들이 그렇게까지 대답하지 말라고 했던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할머니, 추워. 저는 지금 40 초반이고요. 조그맣게 제 사업 하나 하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저한테 초등학생 딸아이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애가 아스퍼거 증후군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감정 표현하는 것도 서툴고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당연히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건 말도 못하고 심지어 가족끼리도 서로 마음 맞춰가는 게 얘한테는 매 순간이 큰 숙제인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저는 은연중에 사람을 겉모습이나 말투만 보고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쉽게 판단하지 않으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남들이랑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색안경 끼고 쳐다보는 게 그 당사자나 가족에게는 얼마나 피눈물 나는 상처가 되는지 저는 누구보다 뼈저리게 아니까요. 아무튼 얼마 전에 제가 사업 때문에 사무실을 경기도 쪽으로 옮기게 됐어요. 근데 아직은 사업이 자리를 잡는 중이라 부산에 있는 가족들을 다 데려올 수가 없어서 당분간은 저 혼자 떨어져 지내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겨우 부산 집으로 가족들 만나러 내려가는 돈이 아닌 기러기 아빠 생활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당분간 지낼 숙소로 경기도에 있는 좀 오래된 오피스텔을 구해서 혼자 들어갔거든요. 거기가 출퇴근하기도 딱 좋고 무엇보다 월세가 되게 저렴했어요. 건물이 좀 연식이 있긴 해도 층마다 세대수가 얼마 없어서 되게 조용했고요. 1층에 경비실 겸 관리실도 떡 버티고 있어서 에이, 혼자 지내기엔 이만한 데가 없다 싶었죠. 네, 딱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날이 아마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퇴근길에 출출하기도 하고 해서 편의점 들러가지고 도시락 하나랑 캔맥주 하나 사서 터덜터덜 집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시간은 밤 9시가 좀 넘은 시각이었을 거예요. 오피스텔에 도착해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막 누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말을 거는 겁니다. 저기요. 깜짝 놀라가지고 뒤를 확 돌아봤는데 웬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당연히 처음 보는 여자였죠. 나이는 한 30 중반쯤 돼 보였나? 회색 니트 원피스에다가 검은색 긴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도 진짜 이상한 게요. 그 여자가 손에 우산을 들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날 비가 왔냐고요? 아니요. 이 비는커녕 그때 한 달 넘게 비구경도 못 해가지고 뭐 막 뉴스에서 건조주의보 내렸네 어쨌네 하던 딱 그런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 건조한 날씨에 뜬금없이 우산을 들고 서 있더니 저랑 눈이 딱 마주치니까 이 여자분이 저를 보면서 쓱 웃는 겁니다. 그분이 다짜고짜 그러는 거예요.
여기 사세요? 저는 그냥 같은 건물 사는 주민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대충 고개 끄덕이면서 맞받아 쳤죠.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살아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한 걸음 슥 다가오면서 다시 묻는 겁니다. 몇 호세요? 와, 그 질문을 딱 듣는 순간에요. 이 사람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모른 척 할까? 이러고 속으로 살짝 고민했죠.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다짜고짜 몇 호 사냐고 캐묻는데 어떤 사람이 이상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 찰나에 문득 제 딸아이 얼굴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특히 우리 애는 사람 눈 마주치고 대화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고 상대방 감정을 캐치하는 걸 좀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우리 애처럼 소통하는 게 좀 서툴러서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처음 보는 여자의 시간은 늦은 밤에 말투까지 어딘가 나사 하나 빠진 것처럼 이상하긴 했지만 제 딸 생각에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고 웃는 얼굴로 대했습니다. 그렇다고 생판 남한테 제 호수를 고스란히 말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냥 위층이에요 하고 대충 얼버무렸죠. 어쩌겠습니까? 끝까지 어색하게 웃어 보이고는 서둘러 비밀번호를 띡띡띡 누르고 건물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 여자분은 너무 자연스럽게 제 뒤를 바짝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공동현관 안으로 쓱 밀고 들어오는 폼이 너무 익숙해서 당연히 주민인 줄 알았죠. 그렇게 둘이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섰는데 그분이 또 말을 거는 거예요. 혼자 사시나 봐요. 이쯤 되니까 저도 슬슬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답도 안 하고 일부러 휴대폰 꺼내가지고 문자 확인하는 척 하면서 시선을 피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혼잣말처럼 조용히 읊조리는데 저도 혼잔데. 이러는 겁니다. 마침 엘리베이터 문이 띵 하고 열리더라고요. 살았다 싶어서 제가 먼저 후다닥 탔고 그분이 곧바로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공간이 꽤 넓었거든요. 근데 이 여자분은 굳이 제 바로 옆자리로 섰어요. 어깨가 스칠 정도로 바짝 붙어서 서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침을 꼴깍 삼키면서 제가 살고 있는 7층 버튼을 딱 눌렀죠. 그 순간에 여자분의 시선이 제 손가락 끝을 따라서 슥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주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는데 7층이구나. 이러면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여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누군가를 쳐다볼 때 민망해서라도 중간중간 시선을 피하거나 눈을 깜빡이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제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지라 쳐다보면서 눈동자만 천천히 굴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또 불쑥 말을 던져요. 어디 갔다 오세요? 네? 네. 회사요. 회사가 어디에 있는데요? 여기서 멀어요? 저기 한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진짜 무슨 스피드 퀴즈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모르게 기에 확 눌려가지고 바보같이 헛웃음까지 지으면서 어색하게 대답을 해줬죠.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아주 쐐기를 박듯이 묻더라고요. 퇴근을 항상 이 시간에 하시나 봐요. 이건 도저히 대답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입을 꾹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갑자기 미안해요.
제가 좀 이상하죠? 이러는데 그 상황에서 화를 낼 수도 없고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은 기분으로 억지 웃음만 지어 보였습니다. 근데요, 방금 전까지 실실 웃던 얼굴이 갑자기 마네킹처럼 무표정해지더니 이상한 소리를 주절주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아무도 저를 도와준 적이 없어요. 이러면서 그 여자분은 초점 없는 텅 빈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계속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냥 이웃실에서 인사하고 싶었을 뿐인데요. 근데 다들 저랑 말을 안 섞으려고 해요. 아무도 먼저 저한테 같이 놀자고 하지 않고 아무도 저한테 재밌는 걸 하자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입꼬리만 기괴하게 슥 웃으면서 이러는데, 아니,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냥 이 미칠 것 같은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억지로 말을 쥐어 짜냈죠. 예, 참 힘드셨겠네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제 쪽으로 몸을 쓱 더 기울이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럼 그쪽이 도와주면 되잖아요. 다행히 미치겠는 타이밍에 딱 엘리베이터가 7층에 도착하더라고요. 띵 하고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거의 도망치다시피 호다닥 내렸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뒤따라서 내리는 겁니다. 하도 어이가 없고 무섭기도 하고 해서 뒤돌아보면서 물었죠. 저기 여기 7층 사세요? 여자는 그냥 생글생글 웃기만 하면서 제가 가는 쪽을 따라 걸었습니다. 진짜 등 뒤로 식은땀이 쫙 흐르는데 그때였어요. 복도 저 끝에서 청소도구 들고 계시던 관리실 아저씨가 갑자기 큰 소리로 저를 확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 702호. 깜짝 놀라가지고 걸음을 딱 멈추고 뒤를 돌아봤죠. 아저씨가 서둘러 제 쪽으로 걸어오시더니 제 팔을 덥석 꽉 붙잡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여자가 못 듣게 목소리를 확 낮추고는 저한테 한쪽 눈을 찡긋하며 이러시는 겁니다. 아유, 저 분리수거장에 박스 좀 내려줘요. 지금 당장요. 빨리.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딱 촉이 왔죠. 아저씨가 나 저 여자한테서 빼내주려고 일부러 불러세운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냅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저씨 따라 엘리베이터 쪽으로 얼른 발길을 돌렸습니다. 타기 전에 슬쩍 뒤를 돌아봤거든요. 그 여자가 복도 한가운데 덩그러니 멈춰 서 있더라고요. 웃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화가 난 표정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저를 구석구석 뜯어보듯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관리 아저씨는 진짜 입을 꾹 닫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다 1층 도착해서 분리수거장 쪽으로 좀 걸어가니까 그제야 사방을 슬쩍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툭 던지시더라고요. 702호. 웬만하면 그 여자랑 말 섞지 마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죠. 아저씨, 저 여자 몇 호 사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제 얼굴을 빤히 보시면서 딱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여기 사람 아닌데?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등줄기에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아저씨는 주변을 한 번 더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더 낮춰서 조근조근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가 가끔 와요. 근데 이상하게 혼자 사는 남자들한테만 접근해서 말을 걸어. 뭐 그러다가 상대 좀 해준다 싶으면 끈질기게 따라 붙어가지고 몇 호 사냐, 혼자 사냐, 퇴근은 언제 하냐, 맨 그런 것만 캐묻고 다녀요. 조심해야 돼, 저 여자.
저는 속으로 에이 설마 싶기도 하고 분위기를 좀 띄워보려고 에이 아저씨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넉살 좋게 받아쳤죠. 그랬더니 아저씨가 고개를 바로 절레절레 저으시면서 아이고, 702호. 내가 신고야 수도 없이 했지. 근데 참 희한하게 경찰만 깔렸다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싹 없어져요. 그러다가 한 며칠 지나면 또 스르륵 나타나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저씨가 계속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아까 보니까 그 여자 702호 집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던데. 아이고, 그러면 이제 집 위치 다 안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절대 상대해주지 마요. 말도 섞지 말고. 그렇게 그냥 무조건 절대 피하라고만 못을 박으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요. 아, 저 여자도 어쩌면 그냥 외로워서 저러나? 우리 딸아이처럼 사람 대하는 게 서툴고 외골수라 저러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러면서 반신반의했죠. 더 캐묻고 싶었는데 아저씨 표정이 진짜 너무 심각해 보여서 저도 그냥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 오늘 들어가서 문 꼭 걸어 잠그고 자요. 밤중에 누가 와서 두드려도 절대 열어주지 말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관리실로 인터폰 때려요. 저는 억지로 웃으면서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어차피 관리실도 있겠다. 내 집 문만 꽁꽁 잠그면 장땡이지 뭐가 문제랴. 안일하게 생각했죠. 그렇게 대충 박스 정리하는 척하다가 다시 7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부복도로 딱 들어섰는데 다행히 복도는 횡하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이러면서 마음을 놓았죠. 집에 들어가자마자 도어락 딱 잠그고 그것도 모자라 수동 보조키까지 철컥 걸어 잠갔습니다. 그래도 괜히 사람 마음이 심란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현관문에 달린 조그만 렌즈 구멍 있죠? 거기다 눈을 대고 복도를 몇 번이나 내다봤습니다. 네, 당연히 밖에는 아무도 없었죠. 아주 고요했습니다. 그날 밤에 저는 사온 도시락은 입에는 대지도 못했어요. 도저히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냥 캔맥주만 억지로 반쯤 마시다시피 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침대에 누웠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잠이 통 안 오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여자와 나눴던 이상한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뱅뱅 도는 거예요. 아휴, 살다 별 희한한 일을 다 겪어보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잠들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새벽 2시쯤 되었을 때예요. 근데 갑자기 초인종이 띵동 하고 울리는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새벽 2시에 나를 찾아올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 고요한 밤중에 소리가 나니까 온 신경이 바짝 곤두서더라고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초인종이 또 울리는 겁니다. 진짜 침을 꼴깍 삼키면서 아주 발소리도 안 내고 조심조심 현관문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러고는 숨을 싹 죽인 채로 현관 렌즈 구멍에다가 눈을 딱 가져다 댔죠. 근데 그 여자분이 거기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봤던 그 기괴한 무표정 기억하시죠? 그 얼굴 그대로 문 바로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더라고요. 진짜 이상한 건 머리카락이 물에 푹 젖어가지고 얼굴 양옆으로 쩍쩍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고개를 요렇게 살짝 숙인 채로 서 있는데 아시다시피 현관 렌즈가 볼록 렌즈라 얼굴이 가운데로 쫙 왜곡돼서 보이잖아요. 근데 그 기괴하게 찌그러진 얼굴 속에서도 입꼬리 하나만큼은 진짜 선명하게 쓱 올라가 있는 게
렌즈 너머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 여자분이 개미 기어가는 목소리로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안에 있는 거 알아요. 너무 깜짝 놀라 숨이 턱 막히는데 대답 안 했습니다. 이 악물고 숨소리 하나 안 내고 버텼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요, 얼굴을 문짝에다가 아주 껌딱지처럼 바짝 가져다 대는 겁니다. 렌즈 구멍 너머로 그 여자분 한쪽 눈알이 엄청나게 크게 확대돼서 꽉 차게 보이는데, 너무 공포스러워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거 맞죠? 저는 무서워서 숨도 못 쉬고 부들부들 떨고만 있는데, 바로 그때 현관 옆에 붙어 있는 인터폰이 갑자기 따르릉 하고 날카롭게 찢어지는 소리를 내며 울리는 겁니다. 진짜 안 그래도 무서워 죽겠는데 그 타이밍에 울리는 인터폰 소리는요, 와, 사람을 몇 배는 더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사르르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죠. 수화기를 귀에 딱 댔더니 관리실 아저씨가 완전히 피가 마른 목소리로 막 속삭이시는 겁니다. 듣고 있죠? 702호. 문은 절대 열면 안 돼요. 대답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냥 죽은 듯이 숨만 쉬고 있어. 저도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겨우 대답했죠. 네, 저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있어요, 아저씨. 내가 지금 CCTV로 다 보고 있고 경찰에도 연락해놨어요. 아니, 그 여자가 702호 들어간 뒤부터 계속 7층 구석에 멍하니 서 있어서 뭔 일 있겠다 싶더니 진짜 그 집 앞으로 또 갔네? 갔어. 그 소리를 듣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확인을 해봐야 하니까 억지로 현관 렌즈 구멍에 눈을 다시 댔거든요. 그 여자가 문 앞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고개를 천천히 돌리는 겁니다. 목도 천장 쪽을 향해서요. 네, 정확히 CCTV 카메라가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쳐다보면서 씩 웃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 순간 아이고야, 지금 카메라 보고 웃었어요. 와, 진짜 등줄기부터 머리털까지 바짝 서더라고요. 그 타이밍에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그러고는 소름 끼치도록 다정한 목소리로 문짝에 입술을 대고 속삭이더라고요. 아이 참, 아저씨랑 말하지 말고 우리 둘이 얘기해요. 와, 저 진짜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가지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저씨는 경찰 불렀으니까 절대 문 열지 마요 하고 거의 비명을 지르시는데, 아저씨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 밖에서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고요한 밤중에 노크 소리가 울리는데 진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여자분이 문틈에다가 입술을 바짝 대고 낮게 조롱하듯이 속삭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같이 놀고 싶은 건데. 그러고 나선 문 밖이 아주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지더라고요. 초인종도 안 누르고 아무 말도 없는데 그게 더 무서운 거 아시죠? 안 가고 문에 아주 껌딱지처럼 바짝 붙어서 저를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진짜 그 두꺼운 철문 딱 하나 사이에 두고 바로 건너편에 그 여자분이 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와, 사람이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렇게 피가 마르는 상태로 몇 분이나 흘렀을까. 그 여자분이 다시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오늘은 그냥 갈게요. 702호는 원래 잘 들어줬는데. 내일 또 오면 되지. 이러면서 알 수 없는 해괴한 소리를 내는데 발소리는 또 엄청 크게 내는 겁니다.
이게 진짜 지금 생각해도 제일 미스터리하고 기괴한 부분이에요. 보통 사람이 복도를 걸어가면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작아져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 발소리가 멀어지질 않는 겁니다. 이상하게 제 현관문 앞 복도를 계속 맴도는 것처럼 들려요. 그게 말만 갈게요 해놓고 실제로는 안 가고 문 앞에서 계속 서성거리는 거예요. 진짜 제 눈앞에 이 문짝 하나 없었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게 살다 그 차가운 철문이 그렇게 고마웠던 날은 진짜 처음이었습니다. 그러고 잠시 후에 드디어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관리실 아저씨도 같이 뛰어 올라오셨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정신을 완전히 반쯤 놓은 채로 문을 열었죠. 복도로 딱 나가보니까요. 횡하니 아무도 없는 겁니다. 경찰들이 7층 복도는 물론이고 비상계단에 엘리베이터 1층 출입구까지 아주 이잡듯이 뒤졌거든요. 근데 그 여자분 흔적조차 못 찾았습니다. 근데 진짜 기가 막히고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여자분이 들어와서 제 집 앞까지 온 동선은 CCTV에 아주 고스란히 찍혀 있거든요. 근데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건지 나가는 모습은 건물 전체 CCTV 그 어디에도 안 찍혀 있었다는 겁니다. 진짜 무슨 그 오래된 오피스텔 안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공기 중으로 싹 증발이라도 해버린 것처럼요. 경찰들은요, 내 속도 모르고 그냥 누군가 아주 악질적인 장난을 친 것 같다면서 건물 내부에 잠깐 숨어 있다가 교묘하게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냥 대충 결론을 내리고 철수하더라고요. 경찰들 싹 가고 나서 관리실 아저씨가 식은땀을 닦으면서 저를 보더니 퉁명스럽다 못해 원망 섞인 한마디를 툭 뱉으시는데 와, 저 진짜 그 말 듣고 굳어버렸습니다. 아유, 내가 뭘 했어요? 그 여자분이랑 절대 엮이지 말라고 했잖아. 하여간 여기 702호 또 비게 생겼네. 또 비게 생겼다니.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 전에도 누군가 저랑 똑같이 당하고 야반도주하듯 도망쳤다는 소리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도저히 그 집에서 단 1분도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대충 지갑만 챙겨 나와서 근처 찜질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요. 다음 날 해가 뜨자마자 부동산에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보증금을 단 한 푼도 못 돌려받는 한이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오늘 당장 이 오피스텔에서 나가겠다고 악을 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일부러 덩치 엄청 큰 친구들 2명 데리고 해가 제일 쨍쨍하게 중천에 떴을 때 짐을 빼러 갔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남들과 조금 다르거나 표현이 서툴다고 해서 사람을 색안경 끼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 이후로는요, 누가 공동현관 앞에서 저를 딱 붙잡고 여기 사세요. 하고 말을 걸어오면 저는 대답도 안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자리를 피할 겁니다. 아니 진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저기 저 먼 강원도 산꼭대기부터 한강 고수부지는 기본이고요. 심지어 저 바다 방파제에서 낚시하다가 출출해지면 핸드폰 하나로 치킨 시켜 먹고 탕수육에 짜장면까지 뚝딱이잖아요. 와, 진짜 배달 하나는 끝내주는 나라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알바 구인 앱만 켜면 배달 공고가 아주 그냥 쏟아지거든요. 제가 한창 용돈 벌어보겠다고 겨울방학 때 강북 재개발 구역 쪽에서 배달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긴 진짜 밤만 되면 가로등도 하나 안 들어오고 그 외에 있잖아요. 사람 새끼 하나 안 다니는 유령 도시 같은 그런 분위기, 진짜 딱 거기였어요. 길은 다 깨져 있지. 빈집들 창문 다 깨져서 시커멓게 입 벌리고 있지. 오토바이 소리만 골목골목 울리는데 이게 진짜 분위기가 사람 미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에 들어온 주문이 하필이면 그 구역에서도 제일 깊숙한 폐가 같은 곳이었다니까요. 밤 11시쯤 됐나?
늦은 시간에 웬 김밥이랑 돈가스, 거기에 샐러드까지 무진장 시켰더라고요. 게다가 배달 추가 요금도 꽤 컸어요. 이 시간에 배가 많이 고팠나 보네? 풀떼기도 시켜 먹고 건강도 제법 생각하는 사람들인갑다야. 그리고 주소를 찍고 가보니까 웬 빨간 벽돌집인데 담벼락에 라카로 공가라고 대문짝만하게 적혀있대요. 근데 대문은 또 활짝 열려있네? GPS는 자꾸 여기가 맞다 그러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집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와, 거긴 그냥 시커먼 구덩이 속이나 다름없었어요. 뭐 칠흑 같은 어둠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걸로는 설명이 한참 부족하더만요. 진짜 한치 앞이 뭐예요? 내 코앞에 손가락 하나 갖다 대도 이게 내 손인지 뭔지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그냥 세상이 통째로 먹칠한 것처럼 꽉 막혀 있더라니까요. 여기요! 배달요? 배달 왔습니다! 이러면서 일단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죠. 그랬더니 저 위층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아이고 학생, 내가 다리가 좀 안 좋아서. 이러면서 2층으로 좀 갖다 줄 수 있지? 문 열려 있으니까 그냥 올라와. 목소리가 완전 힘없는 노인네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세상에 집 안에서 웬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거야. 계단은 또 어찌나 가파른지 위쪽은 아예 시커매서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기분은 내키지 않았지만 제가 침을 꼴깍 삼키고 계단을 딱 한 칸 밟았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아까 그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래, 한 발짝만 더, 그래, 거기서 딱 한 층만 더 올라와. 이러는데 와, 진짜 그때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팔에 닭살이 확 올라오더라니까요. 아니, 그 쌩어둠 속에서 내가 지금 계단 어디쯤 밟고 있는지 다 쳐다보고 있었다는 듯이 말을 하잖아요. 게다가 아까는 분명 다리 아파서 죽어가는 노인네 목소리였거든요. 근데 방금 들린 건 너무나 또렷하고 낮은 생생한 젊은 남자 목소리인 거야. 그 소리 듣자마자 손에 든 음식이고 뭐고 바닥에 팽개치고 오토바이까지 전력 질주했습니다. 그러고 집에 왔는데 도저히 무섭고 찜찜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수소문도 해보고 그 집 주소를 막 뒤져봤거든요. 근데 진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이 이미 철거 확정돼서 사람이고 뭐고 진작에 다 빠져나간 아무도 살면 안 되는 나라 소유 폐가였던 거예요. 나 진짜 지금 다시 생각해도 소름이 쫙 돋고 심장이 막 벌렁거려요. 그날 밤 그 시커먼 계단 꼭대기에서 나를 딱 내려다보면서 한 발짝만 더 오라고 그렇게 뱀처럼 속삭였던 그 정체, 그건 대체 뭐였을까요?